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 피지 분비를 막아주는 성분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젤라산, 살리실산이나 레티놀 등이 피지 분비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성분들은 여드름 처방 연고에도 함유되기도 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기는 한데, 원장님,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심해지다 보면 화장품을 쓰는 게 맞는 건지, 어떤 화장품을 골라야 하는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입니다. 아무래도 여드름, 트러블성 피부의 경우 화장품 고르는 것도 좀 고심하게 되고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요. 본인의 상황에 어떤 화장품이 맞는지, 또 가뜩이나 트러블이나 여드름으로 예민한데 또 환절기가 되거나 건조하다 보면 또 화장품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드름 화장품 고르는 법, 또 도움이 되는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성분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무조건 천연, 자연 성분의 화장품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 유래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쓴다고 해서 모두 부작용이 나는 것도 아니고, 천연 화장품을 썼지만 화장독이 올라서 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식물 추출물, 오일 등의 천연 성분들을 사용할 때 일부 알레르기나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휘발성이 있는 성분들은 오히려 피부가 머금고 있던 수분을 기화시키면서 오히려 자극을 더 주기도 합니다. 다만 합성 화학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부 질환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성분은 환경 호르몬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아토피나 피부 노화, 자극, 알레르기 유발, 잠재적인 발암 물질로도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파라벤류, 예를 들면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그리고 페녹시에탄올, 벤질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화장품은 일정 기간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포함되기는 해야 합니다. 자극이 적고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2-헥산다이올 등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우선 클렌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알아보면,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심한 분들에게는 클렌징 오일이나 밤은 권하지 않는 편이고, 클렌징 폼과 엔자임 파우더, 효소 파우더 등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추천하는 성분들은 과산화 벤조일 또는 아젤라산, 살리신산, 트리클로산 등이 함유된 클렌징 폼이나 파우더, 효소 파우더 제품들을 추천합니다. 레티날 알데하이드, 글리콜산 또는 젖산 등을 포함한 국소 각질 용해제, 즉 일종의 필링 성분으로 알려진 이러한 성분들은 코메돈이라고 불리우는 염증성 그리고 비염증성 병변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함께 사용하는 국소 약물이나 기능성 성분의 피부 흡수를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요즘엔 기능성 화장품들도 참 많은데요.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클렌징뿐만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 피지 분비를 막아주는 성분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젤라산, 살리실산이나 레티놀 등이 피지 분비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성분들은 여드름 처방 연고에도 함유되기도 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기는 한데, 일부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서 붉어지거나 각질이 심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햇빛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환자분들이나 햇빛에 민감한 분들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게 되고,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아연 성분의 경우 피부과 질환, 또 여드름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아연은 일반적으로 화상, 특정 궤양과 피부 손상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연은 콜라겐 합성, 또 면역 기능, 염증 반응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유에 도움을 주고, 또 이러한 아연이 결핍이 되다 보면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또 반면에 아연을 보충을 해주면 상처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먹는 아연 보충제,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피부 건강을 증진해주고 또 여드름과 같은 피부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은 여드름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혈중 아연 수치가 더 낮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연 성분의 경우 여드름 화장품 성분 중 여드름 진정 효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던데요. 비타민 B3라고도 불리우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니코틴 아마이드, 니아신 유도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드름 잡는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염증도 줄이고 피지도 줄여주고 여드름균도 억제를 해줍니다. 게다가 피부 장벽 강화 및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반응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드름 붉은 자국이나 착색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자극이 적고 또 다양한 좋은 점을 지닌 강력한 항산화제 성분으로 수용성이고 자극도 적어서 다른 여드름 치료제나 여드름에 좋은 성분들과 함께 사용을 하여도 자극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향상시켜 줍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에 단골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은 대부분의 스킨케어 성분과 호환이 되기도 하는데 비타민C와는 동시에 사용을 하면 피부 홍조를 유발할 수 있어 둘 다 사용을 하려면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를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또한 이제 여드름성 피부라면 오히려 비타민C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비타민C를 함께 사용할 때 주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나온 지 초창기에 두 번째 회차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행히 단번에 합격을 했었는데요. 여러 성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 당시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생각보다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도 많고 또 여드름에 피해야 할 성분들도 많습니다. 개인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니 결국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너무 심한 여드름이라면 역시 피부과에 오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였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